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5시간 동안 단독과 확대 회담, 공식 연회를 이어가면서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 오늘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데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5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네. 그 나눈 이야기들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만남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제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이후 처음 만나는 겁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정책이라 해서 균형을 맞췄는데 시진핑 주석하고는 4번이나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거죠. 러시아는 2015년부터 전승기념일 5월 9일 날인데요. 70주년이라고 김정은 초청했는데 계속 안 가고 작년에는 이제 외무장관이 가서 직접 외무장관이 초청을 했는데도 작년에 그 동방경제 포럼에 안 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이제 결실을 못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군이 필요해서 러시아의 초청에 드디어 이제 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김정은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북러 간의 경제 관계가 무역이 작년에 보면 한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이 230억 달러, 그러니까 700배입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의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관계가 아니다. 네. 중국과 거의 밀착해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때는 러시아하고 더 가까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과 완전히 밀착돼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만난 거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태도를 좀 바꾸는데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그리고 지금 핵이 만약에 결렬이 되면 이건 미국 책임이니까 그때는 러시아가 좀 도와달라. 네. 우리의 의견은 일치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미국이 너무 방법이 안 좋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러 갔는데 나름의 성과는 거뒀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진 못한 게 북미 대화를 해라. 또 푸틴이 또 하니까 푸틴이 그렇다고 미국하고 싸우면 내가 뒤에서 후원해 주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의 성공 정도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을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우군 확보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이 조금 우려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했다. 이런 분석들이 그동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건 미국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보면 상당히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그 일말이 나온 바 있죠. 네. 하노이에 오는 미국 측의 태도가 너무나 자기네 계산법이 미국 국내 정치만 생각하고 과연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태도가 거의 없었다. 그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일방주의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합의를 거의 다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빅딜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 계산법이다. 이건 한반도 평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기는 사실은 비핵화를 하고는 싶은데 너무 한 번에 다 하면 안보 불안이 생기니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그 핵을 개발했을 때 국제사회가 가한 제재는 좀 철회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이 안 해주고 비핵화하는 걸 다 보고 나서 해주겠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못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핵 문제 해결은 미국하고 상의해야 되고 남북 간의 이렇게 관계 개선하는 건 우린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다 깨져도 러시아가 나를 먹여 살려달라 이러고 위해서 갔는데 그것까지 달성하지 못한 거죠. 네, 푸틴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눈에 띄는 걸 보면 말이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 안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반도 대화 과정에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육자회담이 사실 이 북미 간의 핵 협상하고 있고 남북 관계 진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한반도 평화 추진이 하는데 이것도 남북 미 중이란 말이죠. 네. 러시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참여하려면 결국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체제. 이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미국과 대립 노선을 걷고 싶지 않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는 게 네. 핵 문제는 미국하고 해결해라. 그러나 핵이 해결되려면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 가지고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육자가 공동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게 결국은 비핵화를 가져오는 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그 톱다운 방식의 이런 회담을 반대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비핵화하는 건 그쪽에서 협상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는 사실 사자 간에 되는데 사실은 육자 간에 돼야 더 완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 지금 우리 국력도 많이 낮았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너무나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금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도 더 보강하려면 동북아 다자 안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저해하는 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뭐 경제 협력까지 생각하면 가스관이나 철도 협력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북러 관계가 좀 진전이 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별로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익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4.27 판문점 남북 1차 정상회담의 1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당초 우리 정부는 내일 같이 기념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요. 네. 뭐 내일 실제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전하고자 했던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원한다고 맨날 해놓고 말로만 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는데 이게 자주국가의 태도냐 뭐 이런 거고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깨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표물 변경, 일방적인 목표물 변경으로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안 됐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 자주적으로 나가고 싶으면 미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변인을 하지 마라 거꾸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이 네. 아니라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대변인 하지 말고 한국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한국이 좀 자주적으로 해라. 남북 경협 하려면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푸틴 대통령 얘기가 남북 대화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통전부에 지금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어서 지금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5월 중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전 낙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